적에 우리가 나오는 뇌파와 아주 흥분되었을 때 나오는 뇌파가 있는데 편안하게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을 해도 흥분되었을 때 나오는 뇌파가 많이 나와요. 네.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아이는 원래 뇌가 잘 흥분되는 성향의 아이인 거예요. 네. 네. 그런 아이들이 요즘 들어서 달라지고 있는 생활 환경의 변화, 애들 다 늦게 자잖아요. 네. 혹은 이제 그리고 뭐 텔레비도 많이 보잖아요. 네. 옛날에는 우리 텔레비전이 그 IPTV가 아니니까 하루 한두 프로 보면 끝나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24시간 만화 영화를 하니까 그럼 뭐, 네. 틈만 나면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이렇게 마트에 잠시 갔는데 11시가 되어도 애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지금 내일 학교를 내일 이제 오늘이 토요일인데 큰 내일 문제예요, 이제 큰 문제. 학교를 안 가니까 큰 문제. 애들이 뭐가 또 큰 문제예요? 아니 박사님? 12시, 10시까지 아이들이 맞아, 안 자고 앉아요. 돌아다니고 문제랍니까? 다음날 네. 다음날 휴일이고 그럼 또 자야 돼. 네, 자야 그래서 된다고요? 그런 생활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네. 원래부터 내가 잘 흥분되는 성향의 아이는 더 많이 흥분을 하겠죠. 그렇죠. 이제 이걸 제가 비유를 드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네. 귓구멍이 넓은 사람이 물이 잘 들어가겠습니까? 귓구멍이 좁은 사람이 물이 잘 들어가겠습니까? 넓은 사람. 그걸 잠깐만 수윤 양이 대답해 보세요. 누가 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넓은 사람. 넓은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수영을 아주 잘하면 네. 아주 정확하게 잘하면 귓구멍이 넓은 사람 물이 안 들어갑니다. 예. 근데 보통 하게 되면 넓은 사람은 물이 잘 들어가겠죠. 예.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밤새도록 게임을 해도 내가 잘 흥분되지 않는 아이는 눈만 아프지 틱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그러한 성향의 아이는 요즘 바뀐 어떤 현실대로 살다 보면 조금만 그렇게 해도 내가 잘 흥분을 하게 되고 흥분을 하게 되면 그런 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틱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내 몸에 각인이 돼서 내 몸 일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수윤 양 다시 질문해 볼까? 뭐라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뭐 박사나 이런 사람들도 뭐 스트레스 안 안 받진 받나? 않나요? 안 받으세요? 스트레스를 받지만 잘 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원론적으로 대답을 드리고 네. 조금 더 이제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트레스는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저희 집에도 이제 개가 있는데 강아지를 키우는데 네. 이 강아지가 과연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우리 집 있겠죠. 강아지가 네. 이 산책을 5일 이상 하지 않으면 막 물어 뜯기 시작합니다. 집에 당연하죠. 애완동물 키우는 분 다 맞아요. 아실 거예요. 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성취를 이루는데 자극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다면 우리 강동원 박사님 만약에 하기 논문 쓰시고 할 때 스트레스가 없다면 그 논문 쓰셨겠습니까? 결국은 그 이겼기 때문에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스트레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네. 이제 틱이 생기는 원인이 스트레스와도 상관관계가 있고 또 수면. 그 스트레스가 네. 틱의 발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않는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늦은 수면, 과다한 전자기기의 사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하는 것들은 뇌가 잘 흥분되는 성향의 아이들에게 자극을 반응을 주어서 네. 준비를 딱 갖추고 있는 거 틱을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때 스트레스라는 마지막 방아쇠가 틱을 만드는 것인데 어머님들은 그 마지막 방아쇠만 알고 그 이전은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딱 사실은. 이해가 딱 되네요. 어. 자, 근데 우리 수연 양은 스트레스를 아까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풀어요? 네, 인형 때려요. 만화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 이렇게 막 인형 때리고. 인형을 때또 마음에 안 드는 거 뭐 발로 차거나 차거나. 그거 좀 안 좋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분명히 자기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그 푸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렇게 찢지 말고 줄넘기 해. 노래 부를까요? 노래 노래. 여기 보이는 나이는 헛걸보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하나 네. 더 뭐 하고 싶은 네네네. 이야기는 아까 그 조하나 씨가 이야기하셨지만 아이들이 불평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애들이 그 불평을 할 때 엄마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생각 들어요. 그렇죠. 네, 엄마의 반응이 애가 만약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내가 지금 학교 가기 죽겠어. 내가 때려치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정말 아이가 학교를 때려치우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엄마가 알아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엄마가 그럼
그래 니 엄마 얼마나 힘들 줄 알아 너. 근데 진짜 당장 힘들어요. 그만둬라고 그렇게 하면 얘기하기가. 아기는 더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정한 씨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래 내가 참 힘들구나 엄마가 몰랐어. 다 이거 힘들어 다시 이야기해봐. 그걸 들어주고 그럼 엄마가 니를 위해서 뭘 도와줄까? 그래도 어떻게 풀어줄까? 그래서 해서 같이 의논한다면은 아이가 엄마가 내 어려움을 이해했구나. 그리고 참 고맙다. 열심히 해야지. 좀 스트레스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엄마가 거기다가 휘발유를 부어요. 그래, 니 학교 가지 마라. 그래 잘 됐다. 니 가져와라. 나도 안 할게. 이러니까 엄마. 진짜 그래요, 수연이야? 안 그래도 돈 많이 드는데 잘 됐다. 맞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저도 육아 지침서를 굉장히 많이 읽거든요. 뭐 자식을 그냥 키우겠습니까? 뭐 참는 법, 화를 이기는 법, 뭐 아이한테 말하는 법을 굉장히 많이 읽어서 그렇죠. 습득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 딱 마주하게 되면은 한 번은 참아요. 한 번은 그래 오늘 네가 많이 힘들었나 보네. 한번 들어볼까. 근데 이유가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요. 학생이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짜증을 내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확 오는 게 어른과 스트레스를 받는 강도는 똑같지만 진짜 풀 길이 없네. 우리는 그러니까 수연 양 그러니까 인형 차고 그러지. 수연 양은 엄마가 스트레스 받을 때 수연 양이 스트레스 받을 때 엄마는 아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아줬으면 좋겠어. 알았다. 오늘 안아줄게. 아, 또 정말. 그래. 또 수연 양 또. 쓰다듬어 줬으면 이제 아이가 이제 클 적에 이제 그 아이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적절한 충분한 영양만 공급하라고 키운 경우와 네. 그다음에 그 아이에게 이제 충분한 영양과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 스킨십은 하지 않고 키운 경우와 네. 그다음에 사랑한다는 말은 없이 네. 스킨십만 하고 키운 경우와 네. 비교를 해봤더니 뭐가 제일 아이의 지능이 제일 좋았을까요? 스킨십인가요 혹시? 스킨십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을 많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면 훨씬 더 아이가 더 이렇게 지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스킨십을 말은 하지 않더라도 스킨십만 많이 한 데가 최고로. 물론 제일 좋기는 스킨십도 하고 말도 하면 제일 좋겠지만 네. 비교해서 그만큼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네. 이제 동남아라고 아세요 혹시? 동남아. 동남아요? 왜 뭐 방콕도 이 사람 있고. 동남아를 조심해야 돼. 왜냐면은 네. 동남아. 동네에 남아 있는 아줌마들, 동남아. 이 동네에 남아 있는 아줌마들이 네. 이 집 가서 그 학원 안 좋다. 너 그 학원 애 놔두면은 서울대학 못 가. 그리고 너 책임질 수 있어? 이야기하면 당장 학원 옮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남아라 그러는데 네. 이 아줌마들 정말 조심하시고. 조심해야 된다. 아까 주때 이야기하셨는데 네. 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엄마들이 다 팔랑귀가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 동남아 아줌마들 아예 만나지를 마세요. 네. 오늘 좋은 친구 감사합니다. 진짜 만나지 마. 지난번에 유진아 씨 첫 방송 나오셔가지고 그죠 찜질방 얘기하시고 이제 동남아 나오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더 신기한 거는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 수연 양이 알아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 아 근데 원장님 요즘 아이들 왜 스마트폰 참 수연 양 친구들 스마트폰 많이 갖고 있죠 휴대전화. 안 갖고 있는 애들 우리 학교 경우에는 안 갖고 있는 애들이 절반이고 갖고 있는 애들이 또 절반이더라고요. 네. 근데- 수연 양 갖고 있어요? 아니요. 왜? 하도 많이 잃어버려서 그래서 예. 친구들은 그럼 스마트폰으로 뭐 해요? 게임이나 카톡이나 웹툰 보거나 뭐 네이버 검색 뭐 좀 착한 애들은 오늘의 뉴스, 오늘의 날씨 이런 거 보고 그럼 친구들하고 애들은 놀 시간도 뭐 없겠네? 없는 애들끼리 놀고 아 없는 애들끼리 놀고 뉴스 뭘 보니? 몰라요. 뭐 자기들만의 공개 뉴스를 클리닉 메시 하는가 이런 거 보는 거니? 그래서 사실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어떤 예전에는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의를 주었는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옛날에 컴퓨터의 어떤 그 사양을 충분히 다 능가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실제로 이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게 틱이 이제 좀 뇌를 많이 흥분을 시키기 때문에 틱의 어떤 빈도나 강도를 증가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고 우리 김수현 학생처럼 이렇게 이제 어머님 말씀을 잘 듣고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없는데 저도 많이 대부분의 사달라 해요. 안 그래도 요즘 나오는 아카폰
보니까 뭔가 한 눈동자 생긴 그거 사달라고 난린다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 사실은 친구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원래는 아주 바람직한 목적을 위해서 부모님은 사주게 되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 바람직하지 않은 용도 이외로 점점 더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스마트폰 이외에도 이 틱을 유발하는 뇌를 흥분시키는 요소들이 사실은 수만 가지가 있어요. 수만 가지, 뭐 수만 가지. 그것을 다 피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귓구멍이 넓은 사람이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귓구멍을 좁히는 즉 뇌의 지나친 흥분성을 낮추면 어느 정도 그런 틱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얘기해도 됩니까? 뇌를 조금 쉬게 해줘라. 이렇게 해줘도 됩니까? 좋죠. 좋습니다. 보통 그래서 틱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뭐 이래갖고 되겠나 지리산 청학동이라도 가서 뭐 애를 좀 핸드폰도 없고 전기도 안 통하고 이런 데 가서 뭐 텔레비도 안 나오고 이런 데 가서 애를 좀 쉬게 좀 좋지 않느냐 가서 산에 가서 깨구리 잡고 하면 좋지 않느냐 실제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잡아서 진짜로? 아, 정말로. 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어떤 사람의 뇌는 그 뭐랄까 자연적인 것을 볼 적에 이완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 산에 가서 이렇게 멀리 등산 가서 산에 정상에 올라서 밑을 쫙 내려다보면 기분이 푸근해집니까? 막 흥분이 됩니까? 물론 정상에 팍 올라가 흥분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마음이 릴렉스가 되고 사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는 네, 것처럼 네, 네. 그런 데가 분명히 틱이 도움이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평생 깨구리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문제는 평생 깨구리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고 네. 다시 언젠가는 다시 이제 문명의 세계로 와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 문명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병을 낫고 적응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 않느냐. 물론 그 선택은 어머님의 몫입니다만 네. 그렇게 안 되겠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또 이 발달 장애가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보통은 이제 언어에 주로 문제가 있거나 다른 친구와 어울리는 어떤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친구인데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말을 아주 못하는 친구도 있고 혹은 말은 조금 하는데 친구랑 눈 맞춤이나 친구랑 노는 게 안 되는 친구도 있고 아주 많은 그리고 보면은 한글은 잘 못하는데 영어는 의외로 금방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런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발달 장애로 다 묶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가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그런 거 잘 볼 일이 없으실 겁니다만은 각 동네마다 보면은 발달센터 언어 치료실이 굉장히 있죠. 많아졌습니다.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거의 돌아다녀도 거의 못 보는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네. 그 많이 있다는 거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많이 늘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제가 추측컨대 정확한 어떤 데이터는 없습니다만은 요즘 들어서 늦게 이제 결혼을 하다 보면 늦게 출산하니까 고령 출산 그리고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임신이 안 되어서 이제 인공수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쌍둥이나 다태아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다태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숙아의 확률이 좀 높게 되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미숙아의 생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우리가 애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4남 3녀 중에 하나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4형제 중에 하나고 네. 우리 집에는 애가 둘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줄어드니까 애가 하나인 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아이가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족 내에서 형제들끼리 그것이 길러질 기회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이렇게 뭐 추정은 됩니다만은 어쨌거나 간에 실제로 많이 늘은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수연 양을 보면 너무 부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수연 양은 이렇게 말을 잘하지? 어쩜 이렇게 말을 또박또박 조리게 잘할까? 그러게요.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했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엄마 말로는 어렸을 때 돌 전에는 조금씩 이야기하다가 돌 후부터 좀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엄마 말은 주로 거짓말이 많아. 이 엄마 아빠 했다 그러는데 아빠 못할 때가 있거든. 그렇다 치고. 아니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가야금도 잘한다면서요? 그래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올챙이와 개구리 그 율동 DVD를 정말 좋아했대요. 앞다리가 쑥 그거 맞아요? 네. 뒷다리가 쑥. 예. 그리고 같이 율동 나오면서 노래 따라 부르고 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노래랑 춤이랑 가야금은
배웠죠. 그 배워야죠. 안 배우고 칠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게. 재능이 되게 능력이 대단하네요. 있네.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요. 네. 그 저도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이나 네. 우리 수현 양이 말했던 그런 재밌는 율동이 있는 노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라 부르고 좋아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하지 않아도 발음이나 이런 말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랬어. 뭔가 어머니의 특별한 교육이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뭐 수현 양 다음 주 바빠요? 다음 주 나와요. 지금 뭐 아까 얘기했지만 수연이 같은 딸 두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네. 또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수연이가 스트레스 없을 것 같아요. 없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없진 않죠. 없지 않지 뭐 다 똑같아. 박사님 아까 님 물어봤잖아. 박사님 스트레스 없을 것 같다고. 저 박사도 박사라도 박사인데 스트레스 많아. 그러면 수현 양 이미 이왕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어떤 거 지금 수현 양 말고 어른이 하나 둘 셋 넷 5명 있잖아요. 누가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을 것 같고 누가 스트레스가 제일 없을 것 같아요. 수현 양이 보기에는. 자, 제일 많이 받을 분이 학부모 대표. 학부모 이게 박수를 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췄다고? 참 씁쓸하네요. 네, 제 네. 생각에도 제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짐이 많잖아요. 네. 스트레스 제일 없을 만한 분은 누구 같아요? 어, 저요? 왜요?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냥 얼굴 자체가 편안해 보이죠. 아, 그래요? 그건 칭찬이다. 아유. 나도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 데려가고 안 받는 싶다. 사람. 나 그래 생각 안 해. 뭐 한번사님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그 혹시 네. 그 우리 부모들이 말 늦게 터지는 거 있잖아요. 경쟁심으로 돌 때는 걷는다. 뭐, 맞아요. 뭐 돌 지나서는 엄마라는 거 말한다. 좀 있으면 또 엄마 겨우 시작했는데 이모 해봐. 이런. 제가 짜증나는 게. 근데 좀 기다리는 게 좋죠. 이모 해봐. 이건 조급도 되는 거 아닐까요? 보통 어머니들이 이게 이제 오셔가지고 저절 나중에 좋아지겠죠. 뭐 이렇게 막 물어보시기도 하고 뭐 보통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실제로 애가 말이 느렸는데 나중에